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700여 제곱킬로미터의 산림과 주택 10여 채를 불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 4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화재 인접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Got everything packed up by the door and I'm ready to go as soon as the word comes. And until then I'm going to stay here and keep watering the lawn. 오리건주 남부 부틀레그 산불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축구장 13만 개 크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The fire destroyed 67 homes and about 117 outbuildings, minor structures, garages, sheds, and such. There's still several thousand people that are threatened by the fire. 네바다주에서는 벼락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더글러스 카운티 주민 1,200명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뭄과 강한 바람, 고온의 날씨로 인해 화재는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5개 이상의 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9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불어난 물에 잠길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다리 위로 트럭이 고개하듯 건너갑니다. 중간쯤 도착했을 때 트럭의 무게로 물에 잠긴 다리는 결국 부서지고 트럭은 물에 떠내려갑니다. 다행히 트럭 운전자는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지역 주민은 강을 건널 길이 없어졌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다리도 홍수로 파손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이 철도는 9,289km로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Вы знаете,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дождей, таких мощных, аномальны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дмыло ветку Транссиба, обе ветки Транссиба, и мост рухнул. Слава богу,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를 강타한 홍수 관련 사망자는 136명으로 불었습니다. 폭우로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저지대 지역이 침수됐습니다. There is a landslide incident in the Raigad district of Maharashtra, in which about 32 houses have collapsed in the landslide due to excessive rain. 당국은 지난 40년간 7월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예년 7월 평균 강우량보다 45%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린 인구 1,200만 명의 허난성 정저우에는 여전히 발이 묶인 주민을 구조하고 식량을 전달하는 데 굴착기와 뗏목이 동원됐습니다. 허난성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58명으로 늘어났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3,800여 채의 주택이 무너지는 등 750만 명이 139억 위안, 우리 돈 2조 4,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염과 산불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서남부에 이번에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경고된 가운데 애리조나에서는 벌써 일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Ich glaube, da brauchen wir ja nicht zu fahren, wenn man alles verliert. Aber wir können ja nicht. Meine Tochter wohnt bei ihren Freunden, die dann die Enkelchen sind in Göttingen, die wollen nach Hause. Das ist ja schlimm. Die sind normalerweise immer bei mir, bei der Oma.
alles unter Wasser. 1,80 hoch. Unterer Trag 90 Quadratmeter, alles weg. Sehen Sie ja hier. Ganze Hofanlage, alles platt. Lieber Mann, ey. Nichts mehr, leer. Wir sind leer. fertig. leer. Also, Erinnerungen sind weg. Nichts mehr. 허옇게 배를 뒤집은 물고기들이 하천 곳곳에 둥둥 떠 있습니다. 잉어와 붕어 등 어림잡아 400여 마리. 찐통더위에 하천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아마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물속에 산소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구청은 급히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죽은 물고기들을 걷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물류터미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 열중합니다. 무더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연 환기와 기사들이 자비로 장만한 선풍기뿐. 에어컨은 없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물량은 30% 이상 늘었고 들기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운 대형 택배나 음식물 상자가 많아졌습니다. 물건에 붙은 스티커를 확인하고 내려놓기만 하는데도 점점 옷이 땀으로 젖어갑니다. 이런 작업이 4시간, 5시간씩 이어지니 끝내 쓰러지는 노동자도 생깁니다. 물건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도 폭주했을 때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저희 터미널 자체에서도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날 퇴원을 하고 지금 집에 있지만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짜 노동인 분류는 준비 작업일 뿐 돈을 받는 물건 배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8년차 택배 노동자인 윤창구 씨도 불볕 더위는 적응이 안 됩니다. 달리고 서두르는 게 몸에 뱄지만 할당된 물량을 처리하니 땀이 줄줄 흐릅니다. 또 내리면 후덕지근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집사람과 애들 생각해가지고 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윤 씨 대신 택배를 날라봤습니다. 부피가 큰 상자들을 눈높이까지 쌓아들고 뜁니다. 트럭에 실린 200개 넘는 상자를 생각하니 걸어 다닐 틈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김준호 씨도 땡볕을 그대로 맞으며 일합니다. 가장 뜨거운 점심시간에 가장 바쁩니다. 50도 넘게 달궈진 아스팔트, 그 위를 질주하는 김 씨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헬멧 안팎은 40도를 넘나들고 오토바이 좌석은 49도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당연지사.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다른 배달 노동자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아차 싶습니다. 확실히 4단계 드러나서부터 콜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들한테 좀 위험한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빨간 불만 보고 좌회전 신호로 착각한 적도 있고. 오늘도 택배 배달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탱하며 달리지만 냉수 한 모금 마시는 시간조차 사치인 게 현실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주택가를 휘감은 한낮. 혼자 사는 80대 어르신은 선풍기를 틀어놓고도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은 아예 전기 코드를 빼뒀습니다. 작년에 에어컨 틀었더니 그전 거라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올해는 이 선풍기 갖고 이렇게 사는 거야. 동네에 무더위 쉼터가 있지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엔 가기가 어렵습니다. 비좁은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집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쉼터에서 주는 얼음과 냉수로 하루를 버팁니다. 개인이 직접 달아갖고 하는 형편은 아니에요. 공원 같은데 건너진 곳에 가서 바람이 부니까 거기 좀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요.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마련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여름철 지원금은 7,000원에 불과하고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인 가구는 여름에는 최대 7,000원, 소득 기준이랑 그 가구원 특성 2개 다 충족해야 바우처 대상자가 되는 거는 맞죠. 서울시가 저소득 위기 가구에 냉방용품과 전기요금, 온열질환 치료비 등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기로 해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보고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폭염은 기후 재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확장해서 행정력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취약계층에게 혹독한 여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취약계층 관리 인력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종로구 탑골공원 한쪽에 꽁꽁한 생수병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마친 뒤 하나둘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 어르신들이 행여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을까 구청에서 준비한 겁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시원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고 사람들이 다 여기 오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노원구 당연천 산책로 한가운데에는 냉장고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시원한 물병이 가득 차 있는데 길을 가던 시민들이 하나씩 꺼내갑니다. 총 18군데에 힐링 냉장고를 설치했고요. 4만 병 정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산책하던 시민들은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물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참고 가야 되는데 돈 안 내고도 마시는 것도 좋고 이제 시원하고도 하고 이제 여름 나기가 괴로운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 팔 걷고 나선 구청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34곳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야외 활동하고 나서 들어오면 이제 땀에 젖거나 그러잖아요. 일정 시간 뭐 좀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가서 땀 좀 식히고 그러면 훨씬 부드럽죠. 땡볕 아래 버스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민원에 색다른 물품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소재로 된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른바 쿨링 의자입니다. 5, 6도 정도 온도를 좀 낮게 해주는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너무 뜨거워서 못 앉는다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벌써 500명을 넘어선 여름. 지자체들이 내놓은 가지각색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논입니다. 언뜻 봐도 다른 논과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논에 그려진 그림 때문입니다. 힘내소 제천이란 문구와 함께 소들이 춤을 추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천시가 4,400여 제곱미터 논에 오색 색깔 별을 씹어 연출한 논그림, 이른바 팜아트입니다. 소의 해를 맞아 소를 주제로 선택했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문구를 담은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전망대에서 벼가 익어감에 따라 변하는 온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팜아트는 충북 제천시가 본격적으로 가동한 체류형 관광사업의 하나로 조성됐습니다. 얼마 전 제천 의림지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열 기구를 시험 비행하고 지난해 3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제천의 대표적인 힐링 코스인 사만길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망대형 보행 육교도 이달 초 개통했습니다. 2026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의 미래 먹거리를 의림지와 청전들을 연계해서 자연 치유 관광지로 만들어서 농촌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논그림인 팜아트. 제천시는 논그림이 제천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호주 시드니 중심가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주째 계속된 고강도 봉쇄령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유 또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Like what's happening with the COVID restrictions is just completely removed from reality and removed from being in touch with what's on the ground. 집회 장소인 빅토리아 공원으로 들어가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가 기마 경찰을 향해 화분과 물병 등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57명이 체포됐습니다. 전날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136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호주 당국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 detectives work from now until whenever it concludes, identifying as many people as possible who attended today's incident and have them charged. 봉쇄령 반대 시위는 멜버른과 브리즈번 등 호주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호주 당국은 더 많은 경찰을 동원해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말 해제 예정인 호주의 봉쇄령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다음 달까지 연장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출렁이는 바닷속 고래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겨울 공공미술의 하나로 서울 강남 코엑스 전광판에 나타난 고래입니다. 평면 스크린이 마치 입체 공간처럼 보입니다. It was really cool.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t was very realistic. 국악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 록 밴드 잠비나이가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음악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했는데 음악도 음악이지만 배경의 영상 작품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삼청동 화랑가에 등장해 강렬하고도 색다른 몰입을 체험하게 한 작품입니다.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공간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사장직 등 영화의 주요 배경에 실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작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동시에 VR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어떤 초현실적인 부분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소재로 한 실감 콘텐츠도 함께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선보여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한류 팬들에게 한국의 실감형 콘텐츠의 몰입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류와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한국인의 상상력이 세계 무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누구나 들어봤을 40, 50대 중년이라면 더 친숙한 멜로디. 이문세의 목소리로 듣던 작곡가 고 이영훈의 명곡들이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소녀, 사랑이 지나가면, 옛사랑 등 무대를 채우는 30여 곡 모두 익숙한 곡들입니다. 대중가요를 엮어 만드는 주크박스 뮤지컬. 이야기에 음악을 얻는 일반 뮤지컬과 달리 알려진 노래들을 고른 뒤에 이야기를 붙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갑니다. 스토리텔링을 쫓아가거나 다른 어떤 구성적인 거하고 좀 다르게 주크박스 뮤지컬은 매 노래마다 그 관객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본인의 추억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10년 전 초연 후 지난 2017년 재구성돼 올해로 5번째 시즌. 지난 시즌 화제였던 관객이 함께 부르는 싱어롱 커튼콜은 코로나 탓에 어렵지만 초연 멤버 윤도현이 재구성 작품에 처음 합류해 감성 돋는 음색을 선사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좋아짐 속에 그녀지. 고 김현식의 노래를 모은 작품도 2번째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등 후배 가수들도 여러 차례 리바이벌한 명곡들. 검증된 노래가 많다는 점은 출연 배우들에게도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가을엔 한국 록의 영원한 대버 신중현의 노래들이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과 미인 등 20여 곡의 강렬한 멜로디가 울려 퍼질 무대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한 극장. 3년 전 초연은 대극장에서였지만 대학로로 자리를 옮기며 소극장 뮤지컬로 탈바꿈해 밀도 높은 드라마를 그려낼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의 바스티유 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무대를 마친 발레리나 박세은에게 별이란 이름이 주어집니다. J'ai l'immense plaisir de nommer Mademoiselle Seun Park. 발레단 무용수 5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에투알. 박세은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 352년 역사에서 처음 나온 동양인 에투알입니다. 2006년 미국 잭슨 콩쿠르, 2007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중 3곳을 석권한 뒤 한국인 최초로 발레단에 입단한 지 10년 만입니다. 개인 탈의실과 전담 어시스트가 생긴 건 작은 변화. 매번 수동적으로 캐스팅을 기다리던 입장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어떤 춤을 출 수 있을지, 제가 무슨 춤을 출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저한테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의논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에투알은 현재 10명.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춤은 그녀의 남은 목표. 스스로를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무용수라고 말합니다. 첫 리허설과 공연 나가기 마지막 리허설에 그 사이에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만큼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제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박세은에게 발레는 관객과의 대화. 관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관객들이 저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게 예술이고 그게 제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랑 에투알, 전설적인 큰 별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녀는 내년 여름쯤 우리나라 무대에도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